안녕하세요. 발 건강. 이게 그냥 발만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. 네, 그렇죠. 그런데 오늘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그 닥터 스탠 액버그 영상 있잖아요. 그걸 보면서 우리 발이 생각보다 훨씬 많은 이야기, 특히 간 건강에 대한 어떤 중요한 신호들을 보내고 있다는 점을 좀 파헤쳐 보려고 해요. 아, 네, 맞아요. 발을 그냥 단순히 걷는 도구, 이렇게만 보면 놓치는 게 꽤 많습니다. 그렇죠. 이게 전신 건강, 특히 그 침묵의 장기라고 불리는 간이 있잖아요. 간 상태를 비추는 거울 역할을 할 때가 많거든요. 거울이요. 와, 네, 오늘 이 자료 보면서 그 숨겨진 연결고리들, 그걸 좀 명확하게 이해하는 데 집중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. 좋습니다. 그럼 첫 번째로 역시 색깔 변화가 눈에 띄더라고요. 발 전체나 발바닥이 노래지는 경우도 있고 또 발톱 색깔이 변하기도 하고요. 이게 다 같은 건가요? 아, 그게요, 재밌는 게 원인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. 아, 그래요? 네, 예를 들어 발 전체가 노랗게 되는 거, 그 황달은요, 간이 빌리루빈이라는 노란 색소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서 그런 경우가 많죠. 그게 쌓이는 거예요. 아, 간 기능 문제의 대표적인 신호군요. 네, 그렇죠. 그런데 발바닥만 노랗다. 네. 어, 이건 카로틴 혈증의 가능성이 좀 높아요. 카로틴 혈증이요? 네, 뭐 당근 같은 노란 색소 너무 많이 먹었거나 아니면 더 중요하게는 간이 카로티노이드를 비타민 A로 전환하는 능력이 좀 떨어졌다는 신호일 수도 있고요. 아하. 그러니까 단순히 뭘 많이 먹어서가 아니라 간의 전환 능력 자체가 문제일 수 있다. 네, 그럴 수 있다는 거죠. 그럼 발톱이 노란 건 또 다른 문제인가요? 그렇죠. 발톱이 노랗거나 좀 두꺼워지고 이러는 건 보통 곰팡이 감염일 때가 많거든요. 네. 근데 여기서 이제 간과의 연결고리는 간 기능이 떨어지면 면역 체계가 좀 약해지거나 아니면 인슐린 저항성 같은 대사 문제가 생겨서요. 아, 네, 그래서 곰팡이가 자라기 좀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다, 뭐 이런 거죠. 그렇군요. 면역력 저하나 대사 문제랑 연결되는 거네요. 와, 그럼 색깔 말고 발의 느낌 변화, 이것도 중요하다고 하던데요. 예를 들어 발이 계속 차갑다거나 뭐 감각이 좀 둔해지는 느낌. 네, 그것도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어요. 네. 간은 혈액 속에 단백질 만드는 데 관여하잖아요. 네. 근데 그 기능이 떨어지면 혈액순환 자체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고요. 또 간 기능 저하는 흔히 그 인슐린 저항성을 같이 가져오는데 또 인슐린 저항성? 네, 이게 혈관 건강을 해치니까 말초 순환을 더 나쁘게 만들 수 있죠. 발끝, 손끝 이런데요. 그렇군요. 게다가 간은 갑상선 호르몬 T4를 활성형인 T3로 바꾸는 역할도 해요. 이게 중요하거든요. 네. 이 전환이 잘 안 되면 신진대사가 느려져서 몸이 특히 발이 차갑게 느껴질 수 있는 거예요. 와, 순환 문제에 호르몬 문제까지 진짜 복합적이네요. 그렇죠. 발이나 발목이 붓는 건 이건 비교적 좀 알려진 신호 같긴 한데 이것도 간이랑 직접 관련이 있는 거죠. 아주 직접적이죠. 간은 우리 혈액 속에 알부민이라는 단백질을 만들어요. 네, 알부민. 네, 이게 혈관 안에 수분을 딱 잡아주는 역할, 그러니까 삼투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거든요. 아, 저 알부민을 충분히 못 만들면 이 수분이 혈관 밖으로 막 새어나가요. 그래서 발이나 발목 같은 데가 붓는 거죠. 부종이 생기는 겁니다. 수분이 새어나가는 거군요. 네, 거기에다가 뭐 독소 처리 능력이 떨어지거나 인슐린 저항성이 있으면 몸의 수분하고 염분 균형 조절하는 시스템 RAACS라고 해요. 까지 막 자극해서 부종이 더 심해질 수도 있고요. 이야, 발 뒤꿈치가 심하게 갈라지는 거요? 이것도 관련이 있다니 전 좀 의외였어요. 그냥 건조해서 그런 거 아닌가 했거든요. 물론 뭐 건조함도 원인이죠. 근데 그 뒤에 간 기능 저하가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게 좀 포인트예요. 아, 간이 피부를 촉촉하고 탄력 있게 유지하는 데 필요한 그 필수 지방산 대사나 또 피부 구조 이루는 콜라겐 있잖아요. 그 합성에 필요한 아미노산 대사 이런 데 관여하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이 과정에 문제가 생기면 피부가 쉽게 건조해지고 갈라지는 거죠. 아, 피부 자체를 만드는데 필요한 영양소 대사에 문제가 생기는 거네요. 네, 그렇죠. 아까 말한 혈액순환 저하나 아니면 혈당 높을 때 단백질이 손상되는 당화 현상 같은 거 있잖아요. 그런 게 겹치면 더 심해질 수도 있고요. 그렇군요. 마지막으로 하나 더요. 발이 이유 없이 가렵거나 계속 건조하고 각질이 막 일어나는 거. 이것도 신호일 수 있다면서요? 네, 간의 아주 중요한 기능 중 하나가 해독이잖아요. 그렇죠. 이 기능이 떨어지면 몸속 독소가 제대로 배출이 안 되고 이게 피부를 통해서 나오려고 하면서 가려움증이나 염증을 유발할 수 있어요. 아, 독소 때문에 가려울 수도 있군요.
네, 또 담즙 생성? 이것도 간이 하는 중요한 일인데 이게 부족해지면 지방이나 지용성 비타민 흡수가 잘 안 돼서 피부가 건조해질 수도 있고요. 네. 그리고 간이 히스타민, 그 알레르기 반응 물질 있잖아요. 그걸 분해하는 능력도 있는데 이게 잘 안 되면 몸의 히스타민 수치가 높아져서 가려움증이 더 심해질 수도 있는 거죠. 와, 정말 놀랍네요. 발의 색깔, 온도, 감각, 부기, 또 갈라짐, 가려움증까지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간 건강 상태를 알려줄 수 있다뇨? 네. 물론 뭐 이 신호들만 보고 내 간이 문제다 이렇게 속단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 몸이 보내는 작은 목소리에 좀 더 귀 기울여볼 좋은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. 맞습니다. 특히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, 이 발의 신호들이 단순히 간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지방간이나 인슐린 저항성 같은 전반적인 대사 문제와 깊게 연관된 경우가 많다는 점을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. 대사 문제와의 연관성. 네, 우리 몸은 정말 이렇게 다 긴밀하게 연결돼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니까요. 네,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관리에 좀 작은 힌트라도 되었기를 바랍니다. 자, 마지막으로 하나 더요. 간은 우리가 먹는 많은 것을 처리하잖아요. 그렇죠. 그렇다면 단 음식 말고요. 혹시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어떤 식습관이 간을 거쳐서 저 멀리 발 건강에까지 영향을 줄 수도 있을까요?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.